있고, 저는 좀 책만 보고 하는 건 안 좋아하고, 책보다는 저는 판서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 있을 건데, 있는 거 같은 어, 어, 그런가. 자, 한국 분들 보이세요, 이거 하면?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의료비에 관련된 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비 관련된 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의료비가 말 그대로 뭐냐.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사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리치료, 뭐, 초음파, MRI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비용을 청구를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예, 의료비에는 크게 보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신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실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 총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구계약, 옛날 계약, 신계약, 요즘 계약, 신신계약, 더요즘 계약. 예정실손은 보통 신신계약을 보고 실손의료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정실손은 요 신신계약에서 좀 개정이 됐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정실손, 신신, 신계약, 구계약 요즘은 팔지를 않아요. 지금 싹다 4세대 실손보험을 하고 있는데 구계약은 2개로 나뉩니다. 상해 의료비가 있고요. 그리고 입원 의료비가 있어요. 상해 의료비는 뭐냐? 말 그대로 상해, 내가 다쳤어. 아, 다친 거를 상해라고 하고 그 외의 거를 질병이라고 하는데 상해는 쉽죠? 급격 우연 외래 배웠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내가 핸드폰 보면서 이래 보고 가고 있다가 앞을 못 가게 내가 전봇대에 꼬라박았어. 이런 게 상해죠. 다친 거 말 그대로. 근데 내가 배가 아파. 뭔가 장염이, 뭐 상한 음식을 먹어서 장염이 걸린 거거든. 그런 거를 다쳤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감기 이런 거 내가 다쳤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질병과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있습니다. 뭐 급격 우연외래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상으로서 다친 것과 그냥 질병을 구분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구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는 뭐 질병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상해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계약을 가입을 했는지. 자, 정리를 하자면은 부계약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보상되지 않는다. 다친 것만 보상이 된다. 그리고 부계약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도 될 수도 있고 상해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입원은 또 2개로 나뉩니다. 내가 입원을 했느냐, 통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입원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자는 것. 통원은 내 집에서 자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걸 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맞고. 자, 그럼 내가 집에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을 하래. 하루 입원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9시에 병원을 갔는데 한 6시까지 있으래. 그리고 입원으로 처리를 하겠대. 그래서 내가 또 집에 와서 잠을 잤어. 6시에 퇴원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입원일까요? 통원일까요? 통원이라고? 어, 헷갈리죠?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결국 병원에서 수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3시간,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병원에 3시간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해줬어. 그럼 그냥 우리 입원으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9시에 가서 9시까지 12시간 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통원 처리를 했어. 그럼 통원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병원 응급실 알죠? 응급실. 아,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도 올 수도 있고, 비응급 환자도 올 수도 있어요. 응급 환자는 말 그대로 뭐냐, 그 119 타고 가지고 거의 뭐 숨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응급 환자예요. 정말 좀뭐 심정지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뭐 팔다리가 하나 잘려서 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은 응급 환자인데 조금 그래도 덜 응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저도 질환이 있습니다만 저는 통풍 질환이 있어가지고 통풍 터지면 진짜 더럽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못 참겠어. 그래서 근데 막 주말이라 가지고 막 병원 연대도 없고 해가지고 큰 병원 만약에 응급실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기에 나는 이게 응급 환자가 안 돼. 나는 더럽게 아프지만 내가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뭐 장염 같은 거 걸려서 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파. 근데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 근데 병원에서 보기에는 이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급 뭐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비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뭐 꼴딱꼴딱 한 사람을 먼저 가야지 좀 아파 죽겠다고 뒹굴어도 이거는 이걸로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내가 먼저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체류 기간이 쭉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일단은 뭐 수액 한 방 놔드릴게요. 수액 맞고 한 6시간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안 급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1분 전에 왔는데 막 숨이 할딱할딱거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먼저 봐줘야죠. 원래는 이제 먼저 온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위급한 사람을 먼저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응급실을 가면은 막 6시간, 10시간, 12시간, 반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켜봤자 뭐 30분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받는데 입원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나는 12시간이 있었는데도 통원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었던 시간이 기준이 아니고 결국은 영수증이 어떻게 발급을 됐는지 봐야 된다. 내가 암만 뭐 1시간 있어도 병원이 입원이라 하면 우리 입원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내가 12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통원으로 발급을 해주면은 통원 영수증으로 우리는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외학 같은 경우는 통원 의료비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내가 국외학 가입자야. 근데 통원하는 의료비를 밀어 넣었어요. 그럼 우린 줄 게 있겠습니까? 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6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은 입원으로 쳐줬어요. 그게 언제 바뀌었나? 2016년인가 뭐 그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있었다 입원으로 처리해 주셔라고 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세 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해가 있어요. 입원이 있고 통원이 있습니다. 상해는 말 그대로 국약 상해 루비하고 똑같아요. 상해일 경우에만 국약 상해 루비는 뭐 다 됩니다. 입원도 되고요, 통원도 되고요, 산재도 되고 일반 영수증도 되고 뭐 자보도 되고 다 돼요. 네. 그리고 입원은 말 그대로 입원을 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한 거고 통원은 말 그대로 통원을 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국계약 같은 경우는 통원이 없었죠. 근데 신계약 오면서 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합시다. 이게 03년 10월 이전일 거예요. 맞나? 여기 사람. 2003년 10월 이전 상품은 싹 다 구계약. 그리고 신계약은 05년 10월인가? 09년 10월 이전 계약. 그러니까 03년 10월 이후부터 09년 10월까지는 신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계약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신신계약은 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어떻게 기억이 안 나나. 17년 4월이었나. 이게 17년 3월까지. 17년 03월까지 계약을 신신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신계약은 4개로 나뉘어요. 네, 상해 2번, 여기 상해 통원, 그러면 또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질병도 2번이 있고, 질병 통원이 있을 겁니다. 자, 점점 늘어나죠. 2개였는데 3개였고, 여기 4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통원에서 2개가 또 나뉘어요. 이게 병원이냐, 약국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이냐, 약국이냐. 자, 이렇게 나뉩니다. 신계약 통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랑 약국을 분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병원 갔다 오면 약국 가죠. 제가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보고 주사 한 방 맞고 그러면은 약 처방해주죠. 그다음에 밑에 약국 가서 약까지 타면은 보통 이제 끝나죠. 아, 그런 식으로 약국까지 보통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뭐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약국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원 갔다가 약국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계약 통원 같은 경우는 요거 2개를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요. 병원 갔다 온 거랑 약국 갔다 온 거랑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요 신신계약부터는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그렇게 별도로 이제 보게 됩니다. 계산을 별도로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 자체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나는 병원 다녀온 담보는 가입을 했는데 약국 다녀온 담보로 가입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거의 없는데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해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다양하죠. 그래서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은 통원이 없었고 신계약은 통원에서 병원 약국이 없었고 신신계약은 이게 생겨버렸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디테일해지죠. 다양해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둥그려가지고 이렇게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가면 갈수록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신신계약까지. 그죠? 그럼 오늘부터 할 거는 요겁니다. 계정실손과 이제 4세대. 이게 뭐냐면은 계정실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따라갑니다. 신신계약의 요 루트를 따라가는데 똑같습니다. 4개로 나뉘어줘요. 마찬가지.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는 앞에 거랑 똑같지만 3대 특약이라는 게 생겨요. 3대 특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3대니까 이제 3개가 있죠. 뭐가 있냐? 이제 특약 1, 특약 2, 특약 3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겨요. 특약 1은 뭐냐?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여러분들 허리 아파서 아니면 뭐 어깨 아파서 무릎 아파서 병원 가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어머니 뭐 부모님께서 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해가지고 물리치료 받으시러 가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 요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약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뭉그려서 통원을 위중에서 병원 약국 나눠서 했다면은 개정실손부터는 이제 3대 특약이라고 해서 특약 1은 물리치료. 물리치료에는 뭐가 있냐? 도수치료, 체중력, 증식치료 이런 게 있어요. 도수치료는 뭐냐? 여러분들 마사지 받으러 가봤죠? 타이 마사지 이런 거? 그거예요. 그래서 꾹 눌러줘요. 물리치료사가. 그리고 체충격파는 뭐냐?
뭐 어디 뭐 이런 거를 탁 갖다 대면은 쪼매난 바늘 같은 게 막 쑤시는 게 있어. 엄청 아프답니다. 나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식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주사 치료를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근육 주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 치료는 보통 근골격계 질환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허리가 아프다, 내가 뭐 요추가 아프다, 중추가 아프다, 아니면 뭐 팔꿈치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 뭐 소화기 질환인데 물리 치료 안 받죠. 내가 장염 걸렸는데 뭐 소수 치료 받고 있겠어요? 아니지. 네. 그리고 특약 2는 뭐냐? 주사. 말 그대로 바늘 꽂는 거, 뭐 영양제 같은 경우 쓸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아까 물리치료할 때 근육 주사라고 했으면 그거 주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는 주사는 아니에요. 증식 치료라고 있는데, 보통 크롤로 주사라고 있어요. 이제 근육 주사 중에 크롤로 주사라고 있는데, 그것만 물리치료, 근육 주사에 해당되는 것만, 그거는 특약 1로 치는데, 나머지는 싹 다 모든 주사는 특약 2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헷갈리고 그런 건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거든. 긴식 치료밖에, 풀로 주사밖에 없거든. 물리치료에 관한 주사는. 나머지는 싹 다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뭐 예방주사? 뭐 예방주사 어차피 뭐 보상은 안 되지만 그런 거 특약이, 영양제? 보상 안 되겠지만 특약이, 또 생각나는 주사가 뭐가 있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병원 가가지고 뭐 감기 걸렸다 하면은 엉덩이 주사 한 방 놔주죠? 그런 거 싹 다 그냥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약 3은 MRI입니다. MRI. MRI 뭔지 알죠? 알아요? 의상 뭐통 안에 쭉 들어가가지고 찍는 거. 아, 요거 세 개를 3대 특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3대 특약은 전부 다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아, 그래서 이 앞에 비급여 3대 특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급여는 여러분들 의료보험 내고 있죠. 건강보험. 이제 여러분들도 아직 월급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이번 주 월급 준다 그럴 건데 내일 모레인가 여러분들은 월급을 뭐 받을지는 안 받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다음 달에 줄 수도 있고 이번 달에 줄 수 있을 건데 이제 월급 받으면은 공제를 해요. 이 가는 게 엄청 많아. 세금을. 뭐 국민연금도 내야 되지, 건강보험도 내야 되지, 그 소위 말하는 4대 보험들 이런 거 다 띠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료보험을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의료보험을 안 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냐, 뭐 외국인이라거나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안 내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소득이 내가 아예 없거나 취약계층이라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뭐 그런 경우 말고는 벌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의료보험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벌이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이 내주고 있었을 때 엄마가 내주고 있거나 아빠가 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료가 있고요. 병원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초음파 같은 거 일반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검진 가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복부 초음파, 뭐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뭐 굉장히 초음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음파는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비급여 초음파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는 급여 초음파인데 뭐 이게 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고 같은 초음파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초음파가 있고 안 되는 초음파가 있는데 안 되는 걸 비급여라고 해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주사도 마찬가지죠.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주사도 있죠. 뭐 가장 그냥 뭐 흔한 게 영양제 같은 거 맞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가가지고
그냥 뭐 그런 분들 많은데 응급실 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술 취해가지고 막 주사 맞으면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 보험주가 안 주지 당연히. 왜 줘요? 보통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치료 목적이라고 보통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거야. 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의료보험 이렇게 매달 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이런 거는 어, 치료 행위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해준다. 그런 게 급여인 거고, 비급여는, 이거는, 의료보험증을 못 해준다. 이건 치료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비급여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급여라고 다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물리치료, 보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이, 급여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체중교과도 아예 안 돼요. 폴로 주사도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따져봐야 되겠지. 되는 주사도 있고 안 되는 주사도 있고. MRI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병원에 찍으러 갔어요. 조금 약간 척추 협착증 증세가 있으시네요. 하면 요거 MRI 적용이 급여 적용이 될까요? 될까요? 보통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되냐?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해. 수술을 해야 돼. 해야 되만 되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입원을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고 수술 날짜 잡고 그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당연히 해야지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MRI 검사를 해. 이런 경우는 보통 돼요. 그러니까 또 약간 어렵겠지만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냐면은 그냥 단순 검사로 인한 MRI는 건강검진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은 필수 검사,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런 거 필수로 검사를 해야지. 수술하기 전에 누가 검사를 안 하고 수술합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물리치료를 특약 1, 비급여 주사를 특약 2, 또 비급여 MRI를 특약 3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는 별도로 정보를 이제 가입을 해야지 구성이 가능한 것. 하면은 신신에서는 만약에 뭐 비급여 MRI라고 한들 다르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재정 실손부터는 급여 MRI라고 한다면은 요 담보를 내가 가입을 해야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뭐 4세대도 있긴 한데 요거는 오후에 할게요. 지금 할 거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요거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재정 실손에 대해서. 뭐 오전에는 다 못 끝낼 것 같고 오후 조금 초반 시간에까지 아마 개정 실손이라는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무계약, 신계약, 신신계약, 개정 실손계약, 4세대 실손계약 이렇게 총 크게 5개인데 5개 중에서 오늘 할 거는 네 번째가 5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